문재인 대통령은 제76차 유엔 총회 참석과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 참석을 위해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미국 뉴욕과 호놀룰루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문 대통령은 취임 후 5년 연속으로 유엔 총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뉴욕 방문 기간 중 문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조연설, SDG 모멘트 개회 세션 연설과 인터뷰, 주요 국가의 양자회담, 유엔 사무총장 면담 등 일정을 가질 예정입니다. 호놀룰루에서는 한국전 참전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 참석과 독립유공자에 대한 훈장 추서식 등의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나라가 북한과 함께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로서 문 대통령의 이번 유엔 총회 참석은 한반도 평화 진전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국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우리나라의 활동과 기여를 재조명하고 국제사회 내 높아진 위상과 기대에 부응하여 우리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 참석은 굳건한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고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국가의 무한 책임 의지를 분명히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에도 추석 연휴에 유엔 총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뉴욕으로 떠나는 비행기 안 제 좌석에서 국민 여러분께 추석 인사를 드립니다. 명절을 잘 보내자고 하기도 어려울 만큼 힘든 분이 많습니다. 올해는 서로 격려해주고 격려받는 명절이 되길 바랍니다. 어려워도 가족 간, 이웃 간의 사랑은 줄지 않습니다. 가족은 언제나 든든합니다. 힘든 나날 속에서도 둥근 달은 변함없이 동산에 뜨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도 그대로입니다. 따뜻한 마음과 응원의 말로 서로의 마음을 품다 보면 사랑도 더 커질 것입니다. 예년 같지는 않더라도 더 밝고 환한 내일을 기대하면서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큰 산 하나를 넘어 추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국민들께 약속한 추석 전
백신 1차 접종률 70%를 달성해 조금이나마 걱정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달이면 접종 완료율도 세계에서 앞서가게 될 것이고 우리는 점차 일상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힘들어도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애써주신 의료진과 방역진, 인내로 이겨오신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나라 백신 접종 속도를 빠르게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가족을 믿고 이웃과 더 많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함께하는 마음으로 차분하게 대응해온 만큼 결실도 값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한가위 보름달은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저희 부부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건강과 안전을 빌겠습니다. 유엔 총회를 무사히 마치고 더 큰 희망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오늘 새벽 미국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첫 일정은 우리 시간 오늘 저녁에 있을 지속가능 발전 목표 모멘트 행사입니다. 문 대통령은 각국 정상 중 유일하게 이 행사에 초청돼 연설을 하는데 빈곤과 코로나 극복,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이 행사에는 대통령 특사로 임명된 방탄소년단도 함께합니다. BTS는 코로나 시대의 청춘을 주제로 연설을 하고 특별 공연 영상도 상영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간 모레 새벽엔 문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합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연설에서 우리나라의 높아진 국격과 위상에 맞는 선진 외교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30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영국, 슬로베니아, 베트남 등과 정상회담을 하고 유엔 사무총장 면담, 미국 제약업체 화이자 CEO 접견, 한미 백신 파트너십 행사도 진행합니다. 뉴욕 일정을 마치면 1박 2일 동안 하와이 호놀룰루를 찾아 한국전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 독립유공자 훈장 추서식 등을 갖습니다. President Abdullah Saeed, Secretary General Antonio Guterres, distinguished delegates. SDG 모멘트 행사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 유엔 대학의 연구소는 지구 초원의 모든 재난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예를 들면 북극의 폭염과 미국 텍사스의 한파, 코로나 팬데믹과 방글라데시의 사이클론이 탄소 배출과 환경 파괴를 고리로 밀접하게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연결되어 있다면 해법도 연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인류가 국경을 넘어 협력하는 것이야말로 위기 극복의 첫걸음입니다. 6년 전 유엔은 바로 이 자리에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합의했고 2년 전에는 2030년까지 행동의 10년을 약속했습니다. 포용적 미래를 향한 인류의 발걸음은 코로나로 인해 지체되었지만 코로나는 역설적으로 그 목표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우리의 실천 의지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우리는 단지 위기 극복을 넘어서서 보다 나은 회복과 재건을 이루어야 합니다. 서로 연결된 공동의 실천이 이루어진다면 분명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포용과 상생의 마음을 지금 즉시 함께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코로나 백신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평한 접근과 배분이 시작입니다. 한국은 G7 정상회의에서 코백스 2억 불 공여를 약속했습니다. 글로벌 백신 허브의 한 축으로서 백신 보급과
지원을 늘리려는 노력도 계속할 것입니다. 나아가 WHO를 비롯한 국제보건협력 강화에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둘째, 국경을 넘는 협력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합니다. 지구는 예상보다 빠르게 뜨거워지고 있으며 이상기후가 세계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목표에 선진국과 개도국이 보조를 맞추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후 선진국들의 경험과 기술이 개도국들과 공유되고 전수되고 협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국은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오는 10월 말 확정하고 갑26 계기에 상향된 NDC 목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한국은 그린 뉴딜 ODA를 확대하고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성장한 우리의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며 개도국의 녹색 회복과 탄소 중립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셋째,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디지털 기술과 인프라는 한편으로 새로운 격차와 불평등을 낳고 있습니다. 디지털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또 하나의 시대적 과제입니다. 이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도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사람을 소외시키지 않는 포용적인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세대를 존중하며 세대 간 공존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세대 간 생각과 문화의 차이를 넘어서야 합니다. 모든 세대는 국적과 인종, 성별을 뛰어넘어 서로 소통하고 교감하는 지구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빈곤과 불평등, 기후변화 같은 기성세대가 해결하지 못한 위기에 대해 미래 세대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는 것은 기성세대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기성세대가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에 대해 젊은 세대의 감수성과 공감 능력이 해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미래는 미래 세대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전 세계 청년들과 교감하고 있는 탁월한 청년들 BTS가 미래 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 사절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민간 특사 BTS와 함께하는 오늘 이 자리가 지속 가능 발전을 향한 미래 세대의 선한 의지와 행동을 결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 국민들은 모두가 안전하지 않으면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으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국제협력의 여정에 언제나 굳건한 동반자로 함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다음 발언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최고로 사랑받는 아티스트, 미래 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 BTS. 이제 BTS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압둘라 샤히드 제76차 유엔 총회의장님, 안토니오 구테레시 유엔 사무총장님,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각국 정상 여러분,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특사 방탄소년단입니다. 저희는 오늘 미래 세대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기 전에 전 세계 10대, 20대 분들께 지난 2년은 어땠고 또 지금은 어떤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물어보았는데요. 어떤 대답들이 있었는지 진 씨가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은 에너지가 느껴지지 않나요? 지난 2년은 사실 저도 당혹스럽고 막막한 기분이 들 때가 있었는데 그렇더라도 Let's live on, 지금을 잘 살아가자 라고 외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가장 다양한 것을 도전할 수 있는 시기에 멈춰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솔직히 처음에는 누구를 탓할 수도 없고 억울하셨을 겁니다. 나는 어제와 똑같은데 한순간에 평행세계에 온 것처럼 세상이 변해버렸으니까요. 입학식, 졸업식이 취소가 됐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인생에서 꼭 기념해야 하고 기념하고픈 순간이셨을 텐데 많이 안타깝고 아쉬우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오랫동안 열심히 준비한 콘서트 투어가 취소가 되면서 정말 많이 속상도 하고 저희가 완성하고 싶었던 순간을 한동안 계속 그리워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코로나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일종의 애도가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동안 당연하다고 여겼던 순간순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방금 이제 슈가씨께서 당연하게 여겼던 소중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저희의 질문에도 소중했던 순간이 담긴 사진들로 답변해 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 자연과 함께한 사진들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2년 동안 자연을 느끼고 가꾸면서 시간을 더 특별하게 느끼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근데 지구에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 불안감이 들어서인 걸까요? 방금 우리가 애도해야 했던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 지구에 대한 애도는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네요. 기후변화가 중요한 문제라는 건 다들 공감하시지만 어떤 게 최선의 해결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단정지어 말하기엔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오기 위해 준비하는 동안 저희가 알게 됐던 것은 환경 문제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또 전공으로 택해서 공부하는 학생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무도 겪어보지 않은 미래이고 거기서는 우리들이 채워갈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맞을지 스스로 답을 찾아보고 계신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에 대해 너무 어둡게만 생각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세상을 위해 직접 고민하고 노력하고 길을 찾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우리가 주인공인 이야기의 페이지가 한참 남았는데 벌써부터 엔딩이 정해진 것처럼 말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나는 준비가 됐더라도 세상이 멈춰있는 기분이 들 때도 있고 길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희도 그랬던 때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10대, 20대들을 코로나 로스트 제너레이션으로 부르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가장 다양한 기회와 시도가 필요한 시기에 길을 잃게 되었다는 의미에서요. 그런데 어른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길을 잃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사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친구들과 만남을 이어가고 새롭게 공부를 시작하고 또 앞으로의 죄송합니다. 네, 새롭게 공부를 시작하고 더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길을 잃었다기보다 새롭게 용기 내고 도전 중인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로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웰컴 제너레이션이라는 이름이 더 잘 어울린 것 같습니다. 변화에 겁먹기보단 웰컴이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걸어나가는 세대라는 의미에서요. 맞습니다. 가능성과 희망을 믿고 있으면 예상 밖의 상황에서도 길을 잃는 것이 아니라 더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우리가 택하는 방법들 중에 완벽하지 않은 것들도 분명하게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중요한 건 변화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아닐까요? 저희가 유엔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많은 분들이 백신 접종을 했는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면
저희 7명 모두 백신을 맞았습니다. 백신 접종은 저희를 기다리는 팬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자리에 오기 위해 끊어야 하는 일종의 티켓 같은 거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메시지처럼 우리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백신 접종도 그렇고 새로운 일상을 이어나가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우리 곧 얼굴을 마주하고 만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긍정적인 에너지로 다시 반겼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멈춘 줄 알았는데 분명히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선택은 그 선택이 곧 변화의 시작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엔딩이 아니라요. 새롭게 시작되는 세상에서 모두에게 서로에게 웰컴이라고 말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들려드릴 Permission to Dance는 모두에게 미리 전하고 싶은 저희의 웰컴 인사입니다. Really an amazing pleasure to have the President of Korea with us here today, President Moon, on a very important anniversary. But we're here with BTS, your special envoys for future generations and culture. Why ar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mportant to you and also to the world? 우선 세상에는 저희가 지금 겪고 있는 팬데믹처럼 굉장히 다양한 또 어려움과 위기들이 있는데 SDG는 이 어려움과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엔에서 국가 간 또 민간, 로컬 간의 어떤 협력으로 설정된 그런 17개의 목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왜 이 SDG가 저희한테 중요하냐면 저희는 현재 세대이면서도 또 앞으로 어떻게 보면 살아갈 날이 더 많은 동시에 미래 세대이기도 하기 때문에 SDG는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모두가 어떻게 보면 공평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설정된 공동의 목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도 현재 세대이면서도 미래 세대라는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에 굉장히 SDG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책임감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 또 저희도 이제 대통령 특별사절로서 17개 목표 중에 인종차별과 혐오에 대한 그런 목표가 있는데 그런 발언에 대해서 경각심을 알리기 위해서 저희 SNS에 저희 의사를 표명하고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doing the Keep the Promise campaign and calling out hate speech. I think your messages are just the opposite. They're about love and they're about self-love. What inspired you, President Moon, to appoint BTS as your special envoy and also to bring them here to attend this SDG moment with them? And just also, what are your expectations for what they will do as special envoys? 예, 멜리사 프레이밍 사무차장님 감사합니다. 우선은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목표는 우리 미래 세대에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미래는 미래 세대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속 가능 목표에 실패한다면 앞으로 미래 세대들이 그 고통을 전적으로 짊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미래 세대들이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이 달성을 위해서 보다 많이 목소리를 내고 보다 많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BTS는 최고의 아티스트로 그 코로나 시대에 고통받는 이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공감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그 받은 사랑을 선한 영향력으로 이렇게 돌려드린다는 데 특별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BTS가 미래 세대, 젊은 세대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그들이 보다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또 결집해내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오늘 대통령 특별 사절로 임명하고 동행하게 된 것입니다. BTS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보다 많은 젊은이들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Jimin, Yes. what are your impressions on your second visit to the UN? 유엔 참석 자체는 두 번째고요.
온라인을 포함해서 연설은 3번째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처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떨리고 긴장이 돼서 너무 떨리는데요. 어쨌든 늘 정말 과분한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동시에 또 무겁게 책임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대통령 특사로 이렇게 참석하게 되었는데 전 세계 미래 세대들에게 던진 질문들의 답을 바탕으로 그분들의 입장을 모든 세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정말 이번에 이런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So my next question is to J-Hope. What is your message, or what was your message today to all of your fans? I think I read there's something like 90 million around the world, probably even more, your army. And what are the actions that you would like them to take? 이번에 미래 세대들의 다양한 의견과 답변을 보면서 팬데믹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꿈과 열정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걸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로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웰컴 제너레이션입니다. 차근차근 노력하면서 해결해 나가보고 더 좋은 미래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 봅시다. 파이팅! Thank you. I love that welcome generation. Thank you so much. President Moon, the Republic of Korea is the first and so far the only country in the world to transition from being one of the poorest countries in the world to having an advanced economy and to being a donor nation, and this just in a few decades. Why ar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n this context important to you, even as a country that has overcome such poverty and economic hardships? 예, 감사합니다. SDG는 단순한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의 안정이나 통합, 그리고 또 환경의 지속 가능성 등을 포함하는 균형 있는 발전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개도국뿐만 아니라 선진국들도 끊임없이 추구해야 하는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반세기 만에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서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을 함께 달성하면서 선진국으로 발전했지만 아직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노인 빈곤이 심하고 또 소득과 자산의 그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각하고 여성들의 경우에는 사회 활동에 제약이 많고 유리천장이 높습니다. 게다가 이번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이런 그 불평등들이 더 심화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SDG는 한국으로서도 대단히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SDG의 그 핵심 원칙인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은 한국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사람 중심의 포용적 혁신 국가라는 정책 목표와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Mr. President, and thank you very much, BTS, for all you're doing to make this world a better place, and thank you for connecting your message to the messages of the United Nations, which is also just trying to make this world much more livable, much more humane, and much more just. 압둘라 샤히드 의장님, 안토니우 구테레시 사무총장님과 각국 대표 여러분, 2년 만에 다시 유엔 총회장에 서게 되니 잃어버린 일상에 대한 소중함이 느껴집니다. 76차 유엔 총회 의장으로 취임하신 샤히드 의장님의 리더십으로 글로벌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혜와 협력이 모아지길 기대합니다. 또한 지난 5년간 유엔의 발전과 개혁을 위해 헌신해온 구테레시 사무총장님의 연임을 축하하며
경의를 표합니다. 사무총장께서 역점을 두어온 평화유지 활동과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큰 진전을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이번 유엔 총회가 코로나와 기후 위기로부터의 회복과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세계인들에게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장님,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인간은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 존재입니다. 인류는 공동체를 통한 집단 지성과 상호 부조에 기대어 수많은 감염병을 이겨내며 공존해 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역시 인류애와 연대의식으로 극복해낼 것이며 유엔이 그 중심에 설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대응을 위해 국경을 초월해 유전체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업을 통해 백신 개발에 성공했으며 치료제 개발도 빠른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이기는 것은 경계를 허무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과 생각의 영역이 마을에서 나라로, 나라에서 지구 전체로 확장되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지구 공동체 시대의 탄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구 공동체 시대는 서로를 포용하며 협력하는 시대입니다. 함께 지혜를 모으고 행동하는 시대입니다. 지금까지는 경제 발전에 앞선 나라, 힘에서 우위를 가진 나라가 세계를 이끌었지만 이제 모든 나라가 최선의 목표와 방법으로 보조를 맞추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합니다. 협력과 행동의 중심으로 유엔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유엔의 창립자들은 두 차례 세계대전의 참화를 겪으며 국제평화의 질서를 모색했습니다. 이제 유엔은 지구 공동체 시대를 맞아 새로운 규범과 목표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다자주의 질서 안에서 호혜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국가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유엔이 되어야 합니다. 국제사회의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고 행동으로 이끄는 유엔이 되어야 합니다. 유엔이 이끌어갈 연대와 협력의 국제 질서에 한국은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후 신생 독립국이었던 한국은 유엔과 국제사회의 지원에 힘입어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 성장을 함께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국가 간 상생과 포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선진국과 개도국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협력과 공생의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하겠습니다. 지구 공동체가 해야 할 당면 과제는 코로나 위기로부터 포용적 회복을 이루는 일입니다. 저소득층, 고령층과 같은 취약계층이 코로나의 위협에 가장 크게 노출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경제 사회적 문제들도 코로나를 계기로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빈곤과 기아가 심화되었고 소득, 일자리, 교육 전반에 걸쳐 성별, 계층별, 국가별 격차가 커졌습니다. 유엔은 이미 수년 전부터 2030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제시하며 이러한 불균형 문제의 해소를 촉구해 왔습니다. 이제 유엔의 모든 구성원이 2030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 더욱 진지하게 노력해야 합니다. 한국은 모든 사람, 모든 나라가 코로나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코백스의 2억 불을 공유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고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의 한 축을 맡아 코로나 백신의 공평하고 빠른 보급을 위해 힘쓸 것입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에도 앞장서겠습니다. 한국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한국판 유질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사람 투자를 확대하는 휴먼 뉴딜을 통해 사람 중심의 포용적 회복에 힘쓰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 정책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함께 공유해 나가겠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이 함께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코로나 이후 수요가 높아진 그린, 디지털, 보건 분야를 중심으로 ODA도 확대하겠습니다. 지구 공동체가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시급한 과제는 기후 위기 대응입니다. 지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예상보다 빠르게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더욱 긴밀하게 힘을 모아 탄소 중립을 향해 전진해야 합니다. 한국은 지난해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고 탄소 중립 기본법을 제정하여 그 비전과 이행 체계를 법으로 규정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확정하고 11월 카업을 계기로 2030 NDC를 상향해 발표할 것입니다. 석탄 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고 신규 해외 석탄 발전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을 중단했으며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은 개별 국가는 물론 모든 나라가 꾸준히 협력해야만 이룰 수 있는 목표입니다. 실천 방안 역시 지속 가능해야 합니다. 한국은 그린 뉴딜을 통해 탄소 중립을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RE100 캠페인에 동참하고 수소를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확대하며 ESG 경영과 탄소 중립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간의 기술 개발과 투자를 강력하게 뒷받침할 것입니다. 한국은 기후 분야 ODA 확대와 함께 그린 뉴딜 펀드 신탁 기금을 신설하여 글로벌 녹색 성장 연구소를 지원하고 탄소 중립을 위한 기술과 역량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개발도상국이 기후 위기 대응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아울러 P4G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국제사회의 기후 대응 의지를 결집했던 경험을 토대로 2023년 COP28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파리 협정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되길 희망합니다. 의장님,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지구 공동체의 가장 절실한 꿈은 평화롭고 안전한 삶입니다. 유엔의 출범은 국제관계의 패러다임을 경쟁과 갈등에서 공존과 상생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유엔은 힘의 균형으로 유지되던 불완전한 평화를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평화로 바꾸고 인류 모두의 자유를 정진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한국은 한반도에서부터 항구적이고 완전한 평화가 확고히 뿌리내리도록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비핵화와 공동번영의 한반도를 건설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꾸준히 추진해왔고 국제사회의 지지 속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판문점 선언, 9.19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합의,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싱가포르 선언이란 역사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시작은 언제나 대화와 협력입니다. 나는 남북 간, 북미 간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합니다. 대화와 협력이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한반도에서 증명되기를 기대합니다. 나는 2해 전 이 자리에서 전쟁 불용과 상호안전보장, 공동번영을 한반도 문제 해결의 3가지 원칙으로 천명했습니다.
지난해에는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했습니다.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나는 오늘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 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합니다. 한국전쟁 당사국들이 모여 종전선언을 이뤄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인 진정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마침 올해는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한 지 30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유엔 동시 가입으로 남북한은 체제와 이념이 다른 두 개의 나라라는 점을 서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분단을 영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교류도 화해도 통일로 나아가는 길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북한과 주변국들이 함께 협력할 때 한반도의 평화를 확고하게 정착시키고 동북아시아 전체의 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훗날 협력으로 평화를 이룬 한반도 모델이라 불리게 될 것입니다. 북한 역시 지구 공동체 시대에 맞는 변화를 준비해야만 합니다. 국제사회가 한국과 함께 북한에게 끊임없이 협력의 손길을 내밀어 주길 기대합니다. 이미 고령인 이산가족들의 염원을 헤아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하루빨리 추진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시아 방역보건협력체 같은 지역 플랫폼에서 남북한이 함께할 때 감염병과 자연재해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 운명 공동체로서 또한 지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남과 북이 함께 힘을 모아가길 바랍니다. 나는 상생과 협력의 한반도를 위해 남은 임기 동안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최근 아프가니스탄 상황은 평화와 인권을 위한 유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를 한국에서 주최합니다. 유엔 평화유지 활동이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긴밀하게 협력하는 계기로 만들겠습니다. 유엔의 분쟁 예방 활동과 평화 구축 활동에 대한 한국의 기여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한국은 오는 2024-2025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진출하여 지속 가능한 평화와 미래 세대의 번영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각국의 협조와 지지를 기대합니다. 의장님, 사무총장님과 각국 대표 여러분, 인류는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믿고 협력하며 그 희망을 현실로 바꿔냈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희망을 키우고 있습니다. 더 나은 회복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인류가 하나가 되어 오늘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명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구 공동체의 시대를 열어가는 인류의 새로운 여정에 연대와 협력으로 유엔이 앞장서 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